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기금을 받은 목적과 후원금의 자발성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관건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7월. 검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시민의 신문사를 운영했던 허 시장과 52살 정모 씨, 44살 박모 씨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각각 사기 혐의와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겠다며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만큼 계획대로 쓰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급여를 받았다는 직원이 세 사람의 지인이었고 발전기금을 받기 이전에는 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직원급여의 30%는 신문사가 자체 부담하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허 시장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발전기금으로 지출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에 출석한 허석 시장은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했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이 일해서 받은 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점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을 참관한 최초 고발인 이종철 전 시민의 신문 기자는 당시 소속 기자로 급여를 받았던 이들은 취재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직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끝까지 허위 사실로 부인하고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허석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빨리 그만둬야지 올바른 죄를 속개하는 일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측은 재판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앙심을 품고 낙선시키려 고발했다, 어이없는 마타도어라며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 측은 당시 급여를 받았던 직원 중 일부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열립니다. 기소된 지 3달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이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선거당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어제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정당 관계자와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진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획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여수 밤바다의 명물로 자리 잡은 버스킹 공연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한 올해 공연은 매주 금토일 사흘간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여수 해양공원 등 산책로 일대 5곳의 공연구역에서 어제까지 6개월간 펼쳐졌습니다. 올해 공연은 특히 관객들이 직접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연 장소를 한 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버스커 경연대회도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수 신항을 대체하기 위해 1,200억 원을 들여 5년간 공사가 진행된 신북항이 지난주 완공됐습니다. 2021년 본격적인 항만시설로 이용되기에 앞서서 친수 관광시설이 어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날이 저물고 조명이 켜지면서 신북항의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거대한 방파제가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져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신북항은 국내 최초로 항만시설과 관광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 관광 항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1.3km에 이르는 신북항 방파제의 모든 구간에 조명이 켜지는데 방파제 위에서 여수 시내와 밤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여수의 색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방파제 위에는 오션 오르간과 오르간 등대, 파도소리 전망대 등 다채로운 관광시설이 설치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힘으로 소리가 나는 오션 오르간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설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파제의 끝에 위치한 등대 또한 오르간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혹시나 해갖고 와봤거든요. 와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르간 소리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데이트 코스로 최고일 것 같아. 너무 박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 나 그럼 오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막 그랬거든. 신북항은 공휴일과 관계없이 매일 개방하고 일몰 시간에 맞춰 조명을 켜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여수 신북항이 단순한 방파제 기능을 넘어 인근 엑스포장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안에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문성현 해수부 장관 등은 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등 여수 지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를 타 부처 기관 용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박람회장의 부지를 매입해 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건립 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 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건립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 분야의 한민족 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개막합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60여 개국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6천여 명이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수시 측은 이번 행사가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전 일본 총리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화 포럼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순천 평화 포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국인 에티오피아 대사 등 국내외 평화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가 평화 포럼에 앞서 실시한 평화 편지 공모전에는 2천여 건의 편지가 접수됐습니다. 광주FC가 내년 시즌부터는 K리그 1, 즉 1부 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축구 전용구장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운영비 부담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9골로 2부 리그 득점 선두인 브라질 특급 펠리페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광주FC의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윌리안 선수와 합작한 골이 27골로 광주FC 전체 득점의 절반이었습니다. 두 용병이 주도한 화끈한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광주FC는 2시즌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팀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더 뛰자 희생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선수들이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해주고 좀 팀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더 많이 뛰고 도와주는 게 아마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성적으로 1부 리그에 승격했지만 내년 시즌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새로운 전용 구장과 클럽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올해 대구FC의 경우처럼 흥행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그 광주FC 전용 구장이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께서는 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를 즐기실 수가 있고. 하지만 선수 보강이나 팬 서비스 등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격 2년 만에 강등 위기를 맞은 경남FC처럼 언제든 다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창단 10년을 맞는 광주FC. 선수를 팔아 근근히 구단을 운영하는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스폰서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갖추는 일이 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는 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정부는 농산물 무역 적자,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낮은 농가 소득을 이유로 농업 분야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회원국 사이 관세 폭과 시기를 정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이점을 노린 겁니다. 수입산 쌀 관세율 513% 등 그동안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것도 개도국 지위 덕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현재 순수 농업인한테 오는 국가보조금이 1조 한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 상실을 하게 되면 한 8천억 정도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로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수많은 WTO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95년 WTO 출범 당시 한국의 농업소득 수준은 가구당 1,000만 원가량. 지난해 1,200만 원가량으로 23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식량 자급률은 29%에서 21%로 떨어졌고 농업 인구 감소폭은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빚어질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513%의 쌀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70% 정도로 낮아진다면 거의 우리 농사를 짓지 말라는.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쌀 생산지, 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도 전남은 WTO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고로쇠 산지농업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까지 1차 발표회와 현장 심사를 거친 뒤 역사성과 생물 다양성 등 보완 사항을 담아 오는 24일 2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광양에서는 380여 농가가 고로쇠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비 9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남 지역의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4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세로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93년과 비교해 각각 5.8세 증가했습니다. 무난한 편입니다. 일찌감치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잘 불어줘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쌓여가던 먼지를 밀어내서요.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 곳곳에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시야를 흐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도 평소 맑은 날의 절반 정도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이내 거치겠고요. 어제만큼이나 따스함이 감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4도, 광주가 23도까지 올라 어제와 엇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드문드문 높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차츰 북동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륙에서는 간간히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지만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동해안은 온종일 흐리겠고요.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3.3도 등 전국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씩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서울이 24도, 광주 23도, 대구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비 예보가 있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